자, 4부 보수의 품격 들어가기 전에 공개방송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15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4부 보수의 품격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할만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중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3부에서 예고를 했어요. 오늘 주제는 없지만 너무나 잘 아실 전문 분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네, 역시 홍준표다운 뻔뻔함, 비겁함 이런 거 보지 못했죠, 한 번도. 왜요? 옛날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제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옮기더라고요. 또 유승민 저 바른정당 대표한테도 그때 이제 한참 뭐 시끄러울 때 서울로 옮겨서 당당하게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라. 근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그 젖어가지고 또 이렇게 TK 패권주의 이런 거에 또 젖어서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역시답게 편한 길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다 이제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맨날 밉상스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효자입니까? 홍 대표가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 선당구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선당, 먼저 당권을 먹은 다음에 후사,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선당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을 했잖아요. 11월 초에요. 이때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썼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사기에 나온 말인데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온다. 난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홍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홍 대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난이 오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를 홍 대표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선 분위기 어때요? 뭐 저희들도 전해 듣는 건데 결국 친박과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보수 야당의 적폐죠. 그분들이 지금 톡톡히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리가 돼야지 보수당이 이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근데 친박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형성 같은 경우도 김성태 의원이 이제 오히려 그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친박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하시면 아마 친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입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입지가 없어지니까 대구 갖고 지역위원장이 하는 거.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세 군데가 비어있다는데 또 그 누구죠? 그 김부겸 의원지요. 거긴 또 불안한지 거긴 거명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면이 서는데 역시 얄팍해요. 참 이거 보수의 품격에서 다루기에는 참 깝깝한 알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이 품격이 없는 알겠습니다. 분위기여가지고. 문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자, 예산 이야기 12월 2일 처리 시한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12월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헌법에 정해 있죠? 아닙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아마 헌법적으로는 12월 9일인가로 돼 있을 거고요. 이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 제재 조항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청와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지지율을 믿는 거고 야당은 이제 의석수를 믿는 건데 이걸 전에 좀 미리 좀 저희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예산을 적정 시기 내에 처리를 해야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효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연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적정한 사업이냐, 적정한 예산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정치를 이해할 때 미국하고 다르게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권한이 워낙 세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방 정부에서 짜온 예산안은 그냥 참고 사항이거든요. 의회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대 이래로 오랫동안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면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정략적 예산 심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심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여야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리 시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처벌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 법을 만든 국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안 지키니까 누가 이게 지키겠어요? 지금 국가 기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이 정치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처도 마찬가지. 제가 현역의원 당시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률안 같은 거 제출할 때 얼마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어겨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 정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 벌점을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그 가급적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타당하죠. 예. 자, 그런데 그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시간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또 안 지키려고 해도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선진화법의 의미는 다른 게요. 2일까지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예. 정부 안을 이제 올려서 그걸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한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지금 그 법 자체의 본질까지도 안 지켜버린 아,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무조건 올려서 예. 정부안을 표결해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래 정치적 사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정부 원안이 올라가면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근데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올리면 자동 부결하니까. 부의가 됐는데 올려갔어요. 근데 국회의장부터 지금 그걸 다 무시해버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부결이 되니까. 예, 글쎄.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준예산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비용만 이제 예년에 준해서 이제 그냥 집행하면서 아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예산안을 만들 수 가져오라 있겠죠. 얘기지. 예. 준예산 편성하고. 근데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기존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수정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니까 이제 지금 상정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장윤성 기자가 김태년 의원 통화를 해봤더니 오늘 통과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계속 물밑 협상을 하잖아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나요, 10시, 물밑 10시 협상을? 반부터 만나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뭐 쟁점이 알다시피 공무원 증언 문제하고 예. 최저임금 그 이제 보존? 중소기업 보조하고 이제 소득세 법인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정치력 부재 현상이 나타났냐면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회는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통과 안 시키고 발목 잡으면 니네들이 손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국민들 뭐 이렇게 여론 보면 다 니네들 양쪽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뭐 한쪽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저 보니까는 이제 자유한국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이제 국민당을 좀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당만 끌어들여도 이제 과문사가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포기하고 국민당을 이제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KTX 그 노선도 송정 이제 목포 노선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한공항으로 거쳐서 가도록 그 1조가 넘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딱 타결을 해버린 거죠. 그 비판 소리 많던데 무한공항 뭐 완전 1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예산심의 핵심으로 다뤄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KTX를 무한공항을 거쳐서 가는 공사는 한 2조 4천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 한평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걸로 해결하자. 그런데 그게 1조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지선으로 연결하면 한 1조 4천억이면 되는데 그렇죠. 직접 가게 되면 2조 4천억이 2조 4천억 정도 1조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논란거리였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할 거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자 이렇게 된 거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의당 눈치를 봐야 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거고요. 저는 뭐 예산안 타결될 거라고 봐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 증언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12,000명 얘기했다가 민주당이 15,500명까지 내려왔거든요. 15,000명까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7,000명 얘기하는데 7,000명은 평균적으로 보통 1년에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증언을 합니다. 순종하는 부분이. 거기에 중간 지점에 국민의당이 9,000명 이렇게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적정 숫자를 합의를 볼 건데 제가 사실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무원 증언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대략 한 17만 4천 명 정도 증언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추계를 가져오라고 그랬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랬다가 발표한 내용이 한 18조 6천억 원이에요. 5년간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근데 국회 예정처에서는 28조 원 들어간다, 28조 5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10조가 차이 나는 나네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향후 30년을 추계하니까 327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5년 이거 추계고 지금 정말 말씀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경제가 잘 나간다는 국가에서 예산 추계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추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지를 못하는 자기들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적정 숫자에서 이제 타협을 보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증언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합의를 보는 게 정치죠. 아니 설득력 있어요.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여의도 UFC 때도 그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 아니 추계를 가져오라는데 왜 추계를 못 가져오냐. 근데 저도 사실 잘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추계를? 가져오면은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제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실은 자유한국당 보수당으로서의 입장을 사실 당당하게 이제 펼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거의 가장 쉬운 일자리 만드는 게 공무원 일자리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다 뭐 300조 이상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당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그걸 꼭 발목 잡기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할 때 보면 결국은 큰 줄기에서 12,000명이나 9,000명이냐 막 이렇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산이 딱 통과된 걸 보면 협상 대표단 지역 예산이 잔뜩 늘어나서 서로 짬짬해갖고 짜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또 별개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이제 과정, 예산 투쟁이라는 게 일종의 고도의 정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부터 이제 각종 로비가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처 로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의원들 로비가 들어가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이에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지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그걸 따내는 게 각자의 능력이고 또 그게 자유 경쟁인데요. 이제 그런 일이 쭉 벌어지다가 다 좋아요. 또 예산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결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갖고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정해지는데 마지막 개수조정소위에서 이제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만들어진 거는 다 어디 가고 거기서 이제 고도의 뭐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끝발순으로 이제 나눠주기가 뭐 이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국민들 제일 궁금해. 뭐 권력의 예산위원회가 있고 예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요. 예, 예산결산위원회가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 소위가 있고 예.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 전체 심의를 하는 게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인데 그중에 예산 소위가 있고 예산 소위 중에서도 또 개수조정 소위가 딱 또 축소돼서 있는데 개수 조정 말은 쪽 그 숫자 조정하는 숫자 거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협상이고 이제 경쟁일 수 있는데 어떻든 분명하게 누구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는가라는 것 또 감액됐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참 엉터리로 하거든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센 예산과 관련해서 센 이유는 뭐냐면은요. 의회 내에 회계 감사국이 있습니다. GAO라고 그래가지고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하는 회계 감사를 미국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도 그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만 사업 집행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쪽지 예산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끼워 맞추는데 분명히 기록을 남기자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된 예산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이제 특히 공무원들 예산실장 뭐 이제 예산 담당 차관 이제 이런 분들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실세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설명을 복잡하게 해요 일단. 저 개수조정소위원부터 해서 예산결산위원들 또 기재위원들 뭐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건 뭐 거의 백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백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요만큼씩 주고 예. 이 사람 요만큼씩 입막음하고 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잘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와 있고 예결위 출신으로서 예산실장 출신으로서 기재부 기재부 출신의 출신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뭐 뭐 여야 물론 또 원내 실력도 있고요. 예. 예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거의 천재 수준이죠. 그거 그냥 예산에 대해서. 아예 특히 그 다 고려를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요만큼 주고 요 사람은 요만큼 주고 하여간. 아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육위였었거든요. 교육위에 이제 순중 예산이 2천억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실세예요. 근데 그래갖고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순순히 후퇴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예산이. 이게 예결위 갖고 개수 조정해서 쑥 쭉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깜짝 놀라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산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걸 펼쳐보면 옛날 형님 예산 뭐 맞아요. 수천억 나오고 네. 뭐 이렇게 각당 이제 원내대표 예산 뭐 몇백억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예산 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관료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관료여야 하는 게 또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치조의 비판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뭐냐면 국회의원 세비를 뭐 한 2, 3%인가 올렸어요. 그리고 보좌진 한 명 지원했는데 그래서 지난 여의도 UFC 시간 때 물어봤더니 그 인턴 2명인데 인턴 2명 중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00만 원짜리 인턴을. 그러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들 이건 적법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그 세비하고 네. 인턴 문제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세비 문제 관련해서는 참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탐 대실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월 17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네. 1년 따지면 204만 원 올라가는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올린다? 욕먹는 돈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유명한 이 케사르가 이제 암살되면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정의당 너마저. 그 세비 올리는데 왜 정의당이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새누리당이 그 세비를 4년간 동결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공약사항이 25% 감액하고 전체 고위공직자 다 그 연봉 상한선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일 세게 얘기했네요. 제일 세게 시키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왔냐면 최저임금의 5배를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공약이었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그 노회찬 대표가 그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할 때 세비 절반으로 삭감하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 중에 누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의원 보좌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때 표결을 할 때 그 동의가 한 70%뿐이 안 왔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진 문제는 저는 사실은 그럼 인턴을 하나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2명이었다. 2명이었던 거를 줄이고 그러면 200 정도 되니까. 8급을 이제 정직원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제가 실제로 그 의원 할 때 인턴을 쓸 때 인턴이 처음에 100만 원에서 나중에 12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 인턴 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비로 처음에는 150 나중에 200 맞춰주고 일을 시켰고 그 친구가 지금 국회에서 그 다음에 뭐 제가 의원 떨어졌으니까 다른 의원실에서 지금 비서관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국회 사무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국회 사무처에는 아주 많은 인원이 있어요. 예산정책처가 있고 입법조사국이 있고 국회 도서관이 있고 쭉 진짜 꽤 많아요. 있고 그거 왜 있냐면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하네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이제 따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있을 때는 국회 예산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편이에요. 예정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보좌진 몇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도 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현역 의원한테 손해보는 법을 개정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거기 책임에서 다 이럴 수 없지만은 선거법만 해도 예. 항상 현역한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하고 뭐 그러지. 그 부분은 서로 그냥 뻔뻔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예. 또 며칠 욕 먹고 끝나지 뭐 이러고 갈 텐데 사실 또 그거를 국민들이 기억해뒀다가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한 그거는 바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세비 올라간 건 이제 끝난 건가요?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예.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2.6% 올렸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3조 원을 지금 이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5급 이상 정부 고위직들 다 세금 동결하자. 임금 동결하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박수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뭐 200만 원 이제 연 200만 원 올라가는 거를 딱 챙기려고 그러다가 이제 야단 맞는 지금 현재로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 국회의원 세비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다. 맞습니다. 높은 거예요? 높죠. 싱가포르는 더 높잖아요. 싱가포르 OECD 국가 아닌가? 아니 국민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예, 그러니까 거기 한 1인당 7만 불 정도 GNI를 하니까. 대비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위계수를 봤을 때 가장 높다. 3위 근데 국가. 또 이제 대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건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대기업의 한 부장급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샵 1035 0252님 이 시간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돈 정태원 의원의 정치 해석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끝났어요. 아시네요. 배고 진짜 끝날 빨리 때마다 가네요. 예.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저는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자 4부 보수의 품격 들어가기 전에 공개방송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15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주준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4부 보수의 품격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할만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중 브라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3부에서 예고를 했어요. 오늘 주제는 없지만 너무나 잘 아실 전문 분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네. 역시 홍준표다운
뻔뻔함, 비겁함 이런 거 보지 못했죠 한 번도. 왜요? 옛날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제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옮기더라고요. 또 유승민 저 바른정당 대표한테도 그때 이제 한참 뭐 시끄러울 때 서울로 옮겨서 당당하게 맞아요. 전국적 그런 얘기 지도자가 있었죠. 되라. 근데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그 젖어가지고 또 이렇게 TK 패권주의 이런 거에 또 젖어서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역시답게 편한 길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다 이제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맨날 밉상스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효자입니까? 홍 대표가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 선당 논란이 벌어지면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정략적 예산 심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심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여야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리 시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처벌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 법을 만든 국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안 지키니까 누가 지키라고 이게 하겠어요. 지금 국가 기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이 정치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처도 마찬가지. 제가 현역이던 당시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률안 같은 거 제출할 때 얼마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어겨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 정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 벌점을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그 가급적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타당하죠. 예. 자, 그런데 그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시간을 지키려고들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또 안 지키려고 해도 별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선진화법의 의미는 다른 게요. 2일까지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예. 정부 안을 이제 올려서 그걸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한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지금 그 법 자체의 본질까지도 안 지켜버린 아,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무조건 올려서 예. 정부안을 표결해 예, 잊어버리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 사정이 존재를 하는 또 안 했더라고요. 당당하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면이 서는데 예. 역시 얄팍해요. 근데 참 이게 보수의 품격에서 다루기에는 참 깝깝한 알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이 품격이 없는 알겠습니다. 분위기여가지고 진짜. 문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자, 예산 이야기 12월 2일 처리 시한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12월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헌법에 정해 있죠? 아닙니다. 국회법에 국회법에 정해져 정해 있는 있나요? 거고요. 예.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마 헌법적으로는 12월 9일인가로 12월 9일 이에요. 돼 있을 예. 거고요. 이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 제재 조항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청와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지지율을 믿는 거고 야당은 이제 의석수를 믿는 건데 이걸 전에 좀 미리 좀 저희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예산을 적정 시기 내에 처리를 해야 예.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연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적정한 사업이냐, 적정한 예산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정치를 이해할 때 미국하고 다르게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권한이 워낙 세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방 정부에서 짜온 예산안은 그냥 참고 사항이거든요. 의회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대 이래로 오랫동안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요. 이게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정부 원안이 올라가면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근데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올리면 자동 부결하니까. 부의가 됐는데 올려갔어요. 근데 국회의장부터 지금 그걸 다 무시해버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부결이 되니까. 예, 글쎄.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준예산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비용만 이제 예년에 준해서 이제 그냥 집행하면서 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예산안을 만들 가져오라 수는 해야지. 있겠죠. 예, 예. 준예산 편성하고. 근데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기존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수정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예. 판단을 한 거니까 이제 지금 상정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장윤성 기자가 김태년 의원 통화를 해봤더니 오늘 통과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계속 물밑 협상을 하잖아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나요, 10시, 물밑 10시 협상을? 반부터 만나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뭐 쟁점이 알다시피 공무원 증언 문제하고 예. 최저임금 그 이제 보존? 중소기업 보조하고 이제 소득세 법인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정치력 부재 현상이 나타났냐면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회는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통과 안 시키고 발목 잡으면 니네들이 손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국민들 뭐 이렇게 여론 보면 다 니네들 양쪽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뭐 한쪽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저 보니까는 선당구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선당 예. 먼저 당권을 먹은 다음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선당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을 했잖아요. 11월 예, 초에요. 예. 이때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썼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사기에 나온 말인데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온다. 난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홍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홍 대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난이 오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를 홍 대표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선 분위기 어때요? 뭐 저희들도 전해 정부가 듣는 밝혔지 건데 그때는데. 결국 친박과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보수 야당의 적폐죠. 그분들이 지금 톡톡히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리가 돼야지 보수당이 이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근데 친박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형성 같은 경우도 김성태 의원이 이제 오히려 그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나가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친박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하시면 아마 친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입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입지가 없어지니까 대구 갖고 지역 경쟁이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세 군데가 비롯되는데 또 그 누구죠? 그 김부겸 의원지요. 네. 거긴 또 불안한지 거긴 거명을